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보험. 왜 보험을 이렇게 가입하죠? 편이 되겠습니다.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험이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2년이 아니고요. 20년, 30년 아니면 종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가입하는 경우에 엄청난 손실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동일한 보장을 받을 때 보다 싼 저렴한 보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만 비교해서 싼 보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보장을 받는데 종신보험으로 월 5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신보험으로 월 60만 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50만 원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보험료만 보면 안 됩니다. 피상적인 보험료 말고 내부적인 사업비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업비를 분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할 수 있는 가용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가입 설계서를 보면 되겠습니다. 가입 설계서에는요, 경과기간별 해약 환급금이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가입 조건이라면요, 환급금 차이가 좀 나거든요.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5세 남자가 10억 원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한다. 그랬을 때 A사는요, 20년 월납일 때 매월 350만 원을 내고 B사는 390만 원을 냅니다. 따라서 이것만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은 A사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20년 동안 누계보험료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8억 4천만 원 들어가는데 반해 B사는 무려 9억 3,600만 원이라서 B사를 선택한다면 동일한 보장을 받고도 1억 원에 가까운 9,60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A사를 선택하겠죠. 그러나 사업비를 평가해 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환급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이 경과됐을 때 A사는요,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은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은 3,150만 원입니다. B사는요,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이 1억 4,040만 원입니다. 따라서 A사보다 1,44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환급금은요, 5,916만 원이나 됩니다. A사보다 2,766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익비교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험료 납입은 B사가 높지만은 환급금은요, 그 두 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B사가 훨씬 더 사업비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10년 경과 시점도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요, 4억 2천만 원을 납입하고 환급금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2억 1천이 되겠죠? 그런데 B사는요, 4억 6,800만 원을 납부하고요, 환급금은 무려 3억 5,760만 원이 됩니다. 비록 B사가 4,800만 원을 더 내지만은요, 환급금은 1억 이상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1억 4,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년이 경과됐다. 그러면 더 그 차이는 벌어지게 되는데요. A사는 8억 4천만 원 내고 환급금은 5억 4,6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B사는요, 9억 3,600만 원으로 그 9,600만 원을 더 냅니다. 하지만요, 환급금은요, 8억 1,752만 원으로 그 A사 대비해서 무려 2억 7,152만 원이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피상적으로 보험료는 A사가 싸지만 환급금 등 그 사업비를 비교했을 때는 B사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험을 선택할 때 변액보험이라고 해서 펀드처럼 투자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을 권유할 때 과거 수익률을 들이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자, 변액보험의 수익률 산출 기준은요, 매월 월납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최초 설정일 일시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낸 사람들은요, 전혀 그 수익률하고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수익률도 문제지만요, 일시납 기준이다 보니까 매월 내는 사람들은 전혀 관계없는 수익률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액보험 같은 경우 연평균 수익률을 가지고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연단위 수익을 환산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복리 투자율이 절대 아니라는 점, 이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의 사망보험을 설계하는 경우에 종신토록 보장하자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권유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신토록 보장하니까요. 하지만은 왜 종신토록 보장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종신토록 보장하면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가장의 경제적 책임 기간까지만 60세나 65세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 그것도 순수 보장성, 소멸형 정기보험을 통해서 보다 싸게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보장도 받고 만기에 환급도 되는 상품이 있다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만기 때 왜 환급을 받아야 되죠? 보험은 보장만 받으면 됩니다.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 때 환급을 받으려면 보다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만기에 환급금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순수 보장성으로 보다 싸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장 상품을 설계할 때 다양한 보장이 있다고 권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구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왜 다양한 보장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다양한 보장을 받으면 그 보장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의구점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보장을 받아야 된다. 절대적인 보장은 무엇이냐? 암같이 위험한 질병이죠. 암은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암에 걸렸을 때 일단은 생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보장성으로 싸게 가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다는 필요 단기, 예를 들어서 60세나 65세까지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변액 상품을 권유하면서 투자형 보험 상품이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변액 상품은요,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 상품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제대로 된 투자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주식 편입 비율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편입 비율이 30% 이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요, 주식 편입이 20에서 22%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어떻습니까? 70% 이상, 거의 80%에 육박하는 것은 국공채에 투자하게 되다 보니까요,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액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주식 편입 비율이 50%인지 70%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 보험료를 허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연결할 때 튜브가 있거든요. 그 튜브를 선택할 때 그 설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급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다. 일반형보다 고급형이 좀 더 단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1.5배 이상이 비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고급형을 선택하는데요. 사실은 둘 다 어떻습니까? 그 플라스틱 재질 아니면 뿌리다 보니까요. 둘 다 불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걸 선택할 수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보험료도 동일한 보장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쓸데없이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보장성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 만기 환급이 있다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품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최소 보험료만으로 최대의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지 만기 환급을 위해서 엄청난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연금저축 가입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연 1,800만 원까지 가입하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많이 가입할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400만 원까지만 가입해야지 그 이상을 초과해서 가입한다면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00만 원을 납입한다 하더라도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400만 원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를 하고요. 400만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과세를 하겠죠. 그리고 1,4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1,8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 뺀 1,400만 원이 되겠죠. 1,400만 원 원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비과세를 해줍니다만은 1,400만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발생액은 400만 원보다 거의 3.5배 이상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해주지 않으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자 발생에 대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고 과세만 당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따라서 400만 원까지만 가입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법인한테 저해지 종신보험을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 9년까지는 환급금이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10년 차에는 환급금이 제대로 돌아오죠. 그러다 보니까요, 가입한 이후에 9년 차에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환급금으로 어떻습니까? 소득화시키자. 이런 내용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보험의 평가는요, 환급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납입 보험료 플러스 이자 상당액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 9년 차에 변경한다 하더라도 환급금이 아니라 기납입 보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법인의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액 다 법인세 비용 처리된다고 안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과다경비, 송금불산입에 따라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인정기보험은 순수보장성이 맞습니다만은 중간에 환급금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이 아니라 환급금이 있는 상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법인세 비용 처리가 토해낼 수도 있다.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셜 유상품, VUL 상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품들은 중도에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 없이 인출한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자를 당연히 안 내겠죠. 왜냐하면 계약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을 하면 적립금에서 차감된다. 차감된 만큼 어떻습니까? 적립금이 불이되지는 않습니다. 투자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자 없이 중도 인출을 한다는 뜻은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적립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그만큼 굴러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셜 유상, 자, 그 다음에요,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저축상품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종신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과다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저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가입하지 마시고요, 대체 상품인 정기보험을 통해서 값싸게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 나중에 보장을 받다가 나이가 들면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다고 판단하면서 연금 상품인 양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신보험은 그저 보장성 보험에 불과하다. 사업비가 과다한 상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로 연금을 원한다면요, 연금 상품을 처음부터 가입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으로 싸게 가입한다면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연금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신보험의 뭐 메리트가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품은 다 연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약 환급금으로 연금 일시금을 구매해주는 그러한 어떤 특징으로 그냥 모든 상품을 가입하고 해약하고 다시 연금 일시금을 구입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은 메리트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은 비과세로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의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수술급여금, 입원급여금, 아니면 장애급여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험금이 비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다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게 해서 가입한 사망보험금은 바로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동일한 상태라면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받는 보험금은 비과세가 될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계약자 피보험자와 동일한 상태라면 나중에 계약자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미성년 자녀한테 엄청난 금액의 보험을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요, 부모님이 가입했다가 나중에 미성년 자녀나 자녀한테 계약자 변경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전부 다 증여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그 분기 단위로 지급 명세서를 통해서 계약자, 수익자가 그 다른 경우에 만기 환급금이나 아니면 지급금 내역을 보고서 아니면 계약자 변경 내역을 보고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새 치매보험이나 치아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요, 이 상품이 굉장히 인기는 있습니다만은요, 반드시 가입하기 전에 손익 비교 후 가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젊은 시절에 청장년층이 가입을 한다면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금에 대한 혜택은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를 통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연금보험 가입하기 전에 무소득 배우자라면요, 국민연금 가입 후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가입한 이후에 연금보험은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을 선택할지 아니면은 투자 상품을 선택할지, 그것은 선택사항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국민연금은 굉장히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혹시라도 연금저축은 가입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험 상품의 가입은 원칙이 있습니다. 필수 보장 상품만 저렴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보험료로 최대 보장 효과를 노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산가라면 보험을 통해서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액으로 가입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위해서 보험 상품을 가입한다. 따라서 자산가가 아니라면
바로 고액 비과세하고 상속세 재원 마련이 아니라면요. 그 필수 보장만 저렴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법인이 고액의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나중에 운용자금이 부족해가지고 계약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계약대출 이자는 전액 비용 처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계약대출 이자율이 5.5%다. 그러면 1.5%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대출 이자가 되겠고요. 4%는 적립금에 바로 가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만 어떻습니까?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상품 대부분은요,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어떻습니까? 5천만 원까지 원리금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만약에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라고 잘못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가라면요, 예금자 보호가 되면 오히려 더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변액 상품 같은 경우에 크게 금액을 들었습니다. 적립금이 10억 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금자 보호가 된다. 그러면 10억 원이지만 5천만 원만 지급하고 9억 5천만 원은 받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그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신탁형 상품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5천만 원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전액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변액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돼야지 유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을 권유할 때 복리 투자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중은행에서는요, 복리를 적용하는 상품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달리죠. 그러다 보니까요, 복리를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아주 높은 자산 운용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리 효과를 얻으려면 바로 이러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조기에 적립금을 확보해야 되고요, 큰 금액을 예치해야 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높은 투자 수익률을 가져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나 2%가 아니라요. 5%, 6%, 7%, 10%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년, 20년 장기 투자 갖고는 안 됩니다. 5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월납으로 가입하면서 과연 복리 효과 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보험 상품 가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